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로 동네 병의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들이 어제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요. 울산 지역도 일부 의료기관이 휴진에 동참했지만 다행히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는 높았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열린 당일 울산대병원. 병원 교수들의 휴진 선언문이 병원 입구에 붙어 있습니다.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의 휴진 의사를 밝힌 교수는 약 30%에 달합니다. 집단 휴진 당일 제정된 95건의 외래 진료 가운데 19건은 휴진으로 취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과는 전공의와 교수를 포함한 의사 전원이 휴진에 동참하면서 하루 동안 운영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료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료과는 정상 운영돼 환자 진료에 큰 혼란은 없었는데 행정 업무 지연에 대한 일부 불편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떼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의사분들 파업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된다 이렇게 얘기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1시간 정도 좀 기다린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집단 휴진엔 처음으로 동네 병의원의 의사들까지 동참했는데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40곳은 모두 정상 운영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담반을 시정해서 지난주에 정상 진료 요청을 좀 드렸고요. 오늘 전담반에서 확인한 결과 일단 병원들은 정상 유지한다고 됐기 때문에. 하지만 울산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642곳 가운데 일부는 울산시의 업무 개시 명령에도 휴진에 동참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이번 집단 휴진으로 인한 울산 지역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환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협업회의가 어제 오전 시청 일별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는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이 지난 4월 1일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권역과 지역 책임 의료기관 간 협업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으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울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울산 전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필수 의료체계가 구축되게 됐습니다. 한편 울산대학교 병원은 2021년 2월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울산 건강한 사회 시민연합단체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의사로서 다짐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다시 한번 상기해 숭고한 박애 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휴진을 철회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의사협회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데는 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질 좋은 의료 서비스 정책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울산시와 농심은 어제 울산시장실에서 울산 3남 물류단지에 2,290억 원 규모의 신규 시설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 삼남 물류센터 개발 사업은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에 위치한 삼남 물류단지 5만 평 규모의 5층 건물의 물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통해 울산시는 물류센터 개발 시 행정적 지원을, 농심은 물류센터 운영 시 울산 시민을 우선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심은 이 사업을 통해 약 5,600명의 일자리 창출과 6,3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2,6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라면 시장 1위인 농심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산남에 3천억을 투자하여 물류단지를 만듭니다. 약 5,2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울산 서부권이 전국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제2기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상임 공동대표를 맡은 초당적 협력 포럼입니다.
포럼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50여 명의 여야 의원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부처 주요 인사들이 대거 함께했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회 지역균형 발전 포럼은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 발전, 지방 분권에 앞장서는 포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울산공업축제 추진위원회가 어제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김두겸 시장과 김철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올해 개최될 울산공업축제 세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업축제 운영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 청취 등 축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습니다. 올해 공업축제는 날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6월에 개최된 지난해와는 달리 오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태화강 국가정원과 일산해수욕장 등 울산 전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출마 의지를 밝혔던 후보 간 표대결에서 삼선의 이성룡 현 부의장이 의장 내정자로 결정됐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 내정자 사전조회를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시의회 의장실에서 열렸습니다. 전체 시의원 22명 중 국민의힘 소속 20명의 의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의회 구도상 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 자리를 결정짓는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반기를 이끈 김기한 의장이 총회에 앞서 당내 화합을 강조합니다. 의장 후보는 삼선의 이성룡 의원과 재선의 안수일 의원 간 대결이었습니다. 의장 인사말을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된 총회는 곧장 출마 의지를 밝힌 두 후보를 대상으로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1차 투표 결과 10대 10, 이어진 2, 3차에서도 10대 10 동표가 나오는 등 표심은 정확하게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의원총회 관례에 따라 다선인 3선의 이성룡 의원이 2선인 안수일 의원을 제치고 내정자로 결정됐습니다. 학선고 7회인 안수일 의원과 14회인 이성룡 의원의 대결은 후배가 승리했습니다. 서로 협치해가면서 오로지 울산 시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와는 별도로 21일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입후보자 등록 접수에 들어갑니다. 이성룡 의원은 접수일 첫날인 20일 의장 후보자 접수 예정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의총 결과를 놓고 경쟁 입장에 있던 의원들이 지지세를 모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실제 지난 6대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의총에서 의장 내정자 결정 이후에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해 재차 의장을 선출하는 등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내 갈등 유발 등 정치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경쟁에서 밀린 안수일 의원 역시 의총 결과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반기 시의회 의장 최종 확정 여부는 오는 25일 있을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 투표를 통해서 최종 확정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 교육청에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조합원 대상 갑질 실태조사 결과 모두 68명의 조합원이 직간접적으로 갑질을 경험한 걸로 나타났다며 시교육청을 제외한 직속 기관과 학교 등은 갑질 예방 교육을 자율 실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장 등 학교 관리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의 사례가 많았다며 교육청의 갑질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신고자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김종은 울산 동구청장이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민선 제9대 후반기에는 내실 있는 행정으로 주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가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잘 사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남구청이 오는 9월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울산 지자체 최초로 학교 밖 돌봄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은 남구형 학교 밖 돌봄이라는 슬로건으로 먼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시간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기존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초등 대상 프로그램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수요자가 직접 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청해 참여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남구청은 남구 홈페이지 재정비 예산을 2회 추경에 편성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건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가 합동으로 순환사고 인명구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번영교 하부 태화강 일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로 인한 태화강 범람으로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광범위 지역 수색과 익수자 구조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에선 드론 전문 의용 소방대의 구조용 부표를 활용한 익수자 구조 훈련이, 그리고 수상에서는 구조대의 고무보트를 활용한 수상 인명 구조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울산시는 공익 목적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청년 모임을 오는 28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청년 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총 10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 등을 지원한 데 이어 청년 유출 대응과 청년 문제 발굴 등의 방안 모색을 위한 2개 팀을 추가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 또는 단체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와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방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기술력으로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있죠. 필리핀도 2021년 HD 현대중공업에 초계함 2척의 건조를 맡겼는데 그중 한 척이 어제 진수식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양국 간의 안보 동맹이 강화되는 첫걸음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전동은 기자입니다. 도끼를 내려찍자 초계함에서 쏘아올린 폭죽이 하늘을 메웁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기로 한 필리핀 초계함 2척 중 한 척인 미겔 말바르함 진수식입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필리핀이 한국산 함정을 구매하면서 한국과 필리핀의 협력이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So working together in that context of that indomitable spirit, we shall overcome our difficulties and we will make this place of the world a better place. 미겔 말바르함엔 대한미사일과 수직발사대, 천여 개의 사물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A4 레이더 등 첨단 무기도 탑재됐습니다. 앞서 필리핀은 2016년부터 초계함과 호위함, 원해경비함 등 10척의 함정을 HD 현대중공업에 발주했습니다. K방산을 토대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양국 간의 안보 동맹을 다지는 초석이 될 거란 평가도 나옵니다. 국가 안보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한테 맡겨주신 모든 필리핀 함정들을 적기에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양국 간의 안보 동맹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군함 건조업체로 떠오른 HD 현대중공업은 향후 필리핀의 군 현대화 후속 사업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상황. 필리핀 초계함 2척 중 나머지 한 척도 올해 말 진수식을 거칠 예정이고 2척 모두 내년 필리핀에 인도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세진중공업이 국내 3대 조선사에 초대형 기자재를 공급하게 되면서 세계 1위 조선기자재 업체로서 지위를 입증했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지난 5일 하나오션과 191억 원 규모의 선실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연간 100에서 130척의 선실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선실 제작사로 20여 년간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선실 물량 대부분을 제작해왔으며 삼성중공업의 LPG 탱크를 초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울산 지역 수출이 석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울산 수출액은 주요 수출 품목인 선박과 자동차, 석유 제품의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7.3% 증가한 8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울산 수출은 지난 3월 이후 석 달 연속 증가했으며 원유와 석유 제품 등의 수입 증가로 전체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했습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 대비 0.09% 하락해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반면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는 전달 대비 0.018% 올랐고 상승폭도 확대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 울산 교사노조, 전교조 울산지부와 올해 단체 교섭을 추진합니다. 두 노조는 당초 단체 교섭을 위해 공동 교섭단을 꾸릴 계획이었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차로 교육청과 개별 교섭을 진행한 뒤 두 노조가 협의한 17개 항목은 공동 교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교섭은 울산 교사노조가 제출한 417개 안건과 전교조 울산지부의 367개 안건에 대해 개별 교섭을 진행한 뒤 두 노조의 공동안에 대한 공동 교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울주경찰서는 어제 서생파출소 이전 신축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울주군 에너지융합 산업단지에 새로 지어진 서생파출소는 건축 연면적 262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습니다. 안현동 울주경찰서장은 서생파출소 신축과 함께 지역에 변화하는 치안 수요에 발빠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